뭐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만약에 아파트 값을 못 잡으면 정권 연장이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폭등을 했던 바로 문재인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정화에 가장 힘을 좀 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부산에서 뭐 최고의 입지라고는 하지만 삼익비치의 17평 아파트가 5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재건축해서 32평, 33평을 분양받을 경우 조합원 예상 추가 분담금만 12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값이 반등했다. 그리고 2021년 최고점마저 뚫었다 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여기저기서 몇 개 나오면서 다시 연끌을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 중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하락보다 더 심한 것은 팔리지도 않는다. 이런 아파트들도 아주 질비합니다. 위치가 나쁘고 오래돼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산을 비롯해서 5대 광역시에는 아파트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다른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70%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저히 낮은 거죠. 감정가에서 70%대에 팔린다고 하면 결국 시세가도 내려가는 것일 수 있고 또 감정가 자체가 이게 높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0년, 21년, 22년 초까지 뭐 이럴 때는 부산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도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2020년 4년 전에 가격을 보니까 집값이 한참 올라갈 때 그때였는데요. 부산 동래구의 온천 삼익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지어진 지가 47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감정가는 3억 1,30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는 5억 2,800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가격 낙찰가율 보면 169%나 되는 어마어마한 높은 가격의 낙찰가를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2년 최고가가 8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가 4억 7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올해 1월에 거래가 되었고 지금은 거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한참 거품인 것도 있었죠. 부산 남천동 골든비치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경매로 나온 가격의 낙찰가율이 170%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품을 달고 달리던 그때였죠. 보통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할 때 낙찰가율이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낙찰가율이 떨어질 때는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낙찰가율도 떨어지는 거죠. 요즘 부산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서울 수도권은 오른다고 난린데 부산의 경우는 그 정반대입니다. 해운대구의 우동에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111제곱미터가 한 차례 유찰이 됐는데 감정가가 1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됐으니까 2차에 나오면 20% 더 낮아져서 최저 입찰가가 11억 6천만 원이 되죠. 과연 이 아파트 낙찰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돼서 또다시 3차에 나올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대장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A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감정가가 12억 7천만 원인데 이게 두 번 유찰이 되면서 3차에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64%인 8억 1,2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을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전용 84의 최고가가 22년 3월에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1층이 14억에 거래가 됐는데 보통의 이 아파트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2억 수준이었는데 그 뒤로 8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8억 중반,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12억 중반, 12억 7천만 원이라는 게 이게 참 독특하죠. 감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 가격에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게 유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영구의 대장아파트라고 하면 바닷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삼익 비치타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 아파트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파트,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이 아파트는 현재 수영구에서 대장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마저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바로 코앞인 수영구의 최고 입지 삼익비치 아파트를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는 부산에서 보자면 위치로 보자면 정말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용 84 기준에 최고가가 21년 8월에 16억 원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9억 후반대, 9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자리다 할 정도인데 거의 50% 정도 반토막이 나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12억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말이 많은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경공매 업체 지지옥션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부산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78.1%인데 한 4개월째 80%를 밑돌고 있고요. 아파트 매물을 보니까 호가는 높은데 거래는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21년 최고가를 찍던 그 시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고가에 대한 추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마다 호가는 정말 높은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에 한 건 거래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자면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 86.7%입니다. 높죠. 서울은 92.9%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부산을 빼고 나머지는 대략 한 1년 10개월 만에 낙찰가율이 조금 올랐고 부산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매물량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자면 15만 1,002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세 매물이 2만 2천여 개, 월세 매물이 1만 4천여 개가 나와 있는데, 부산의 경우 주택수가 148만 호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파트가 90만 호 정도 되는데 90만 호 중에 15만 개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다. 물론 중복 매물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4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를 보니까 한 0.55% 정도 올랐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0.98% 정도 하락했습니다. 상반기에만. 서울의 경우는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곳이 어딘가 봤더니 성동구가 1.82% 상반기에만 상승을 했고요.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른 곳이 바로 강남 상구입니다. 역시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 지역인 마용성이 가장 많이 뛰었고요. 서울이라고 해서 다 오른 것은 정말 아닙니다. 노도강 지역의 상반기 상승률을 보니까 0.45% 하락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약세 지역은 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이런 데는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서울도 강세 지역보다는 약세 지역이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만 골라서 올랐고요. 또 오른 지역, 그러니까 마용성 중에서도 아파트 값이 오르는 단지만 골라서 오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소형 평수가 많은 그런 단지들만 골라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다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만약에 아파트 값을 못 잡으면 정권 연장이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폭등을 했던 바로 문재인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정화에 가장 힘을 좀 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다시 광풍이 불 조짐이 보이는데요. 서울의 주요 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아파트 값을 잡기는 참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정부 때 한번 풀린 그 유동성,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금리가 올랐을 때 하락하던 아파트들이 지금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고 꿈틀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잘못 사면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떠받치고 있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세라는 것도 결국 대출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빚으로 자산 가치만 부풀려져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빚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빚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지방의 부동산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진출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속도도 또 빨라졌다. 서울 집값 잡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산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분담금이 최대 12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상 재건축 끝난 거 아닙니까? 서울의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때 분담금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내가 이사가고 말지 그걸 왜 합니까? 이런 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최고의 입지라고는 하지만 삼익비치의 17평 아파트가
5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재건축해서 32평, 33평을 분양받을 경우 조합원 예상 추가 분담금만 12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5억에 사서 12억의 분담금을 내면 내투자금이 17억 원 이상이 되는데 자, 부산의 경우는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부산은 노인과 바다뿐이다. 그래서 미래와 비전이 없는 부산에 10억 이상 집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부산은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부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서울 강남 3구, 마용성, 광진구, 영등포구 뭐 이 정도만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는 단지들이 있지 서울이라고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부산의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그 아파트 단지들마저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 이런 사실 여러분 정말 잘 인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위기를 위기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배용호TV 오늘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